공사 지연 지체상금 계산 시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물리나요?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약정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통상적으로는 민간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 뭐 1000분의 1 또는 뭐 한 1000분의 3 정도를 약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만드는 대가의 개념이 아니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반납 절차를 거쳐서 계약 금액에서 이제 감액 조정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미사용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또는 이제 반환의 대상이라 봐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 지체상금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처 건설 현장을 통해 주택이 많은 곳까지 땅의 진동이 느껴지고 분진과 소음마저 심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 등은 당연히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그 해당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공사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고 이런 걸 인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공사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본안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인 가처분이라 하거든요. 이런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보전 권리랑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는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뭐 피해의 성질, 뭐 정도, 공법상 기준에 뭐 부적합하다는 것, 또 방지 조치나 정함 조치 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대해서 입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후에 금전배상으로 전부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다, 이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라는 점을 잘 소명해야 인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결정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기 때문에 공사를 아예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제 초과를 금지하는 형태의 결정이 나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보라는 업계 사람들 의견이 많아서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간접 노무비나 현장 관리비 같은 이제 간접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제 업계분들 의견 주시는 이유도 소송에 대한 이제 시간적이고 또는 비용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고려해서 협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소송 전 협의로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비용 절감 그리고 뭐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소송보다는 협의가 조금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발주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나 뭐 절차적이고 시간적인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또 협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내용 증명 그리고 검토 의견서를 발송하고, 협상 테이블에도 변호사가 직접 참석을 하고, 마지막 최종 합의 단계에서 합의서까지도 변호사가 작성하고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간접비 사례는 아니었고 공사대금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그 건축처 측에서 이제 협의 대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간상으로는 한 2주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소요되어서 최종 합의서에 도장까지 잘 찍었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당시와 달리 공사 시작 7개월이 지났고 그만큼 물가 변동이 큽니다. 건설 자재비가 폭등한 상태라 조정이 필요한데 도급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사 단위도 큰데 마이너스가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도급인은 법대로만 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법대로 하라라고 외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협의 의사가 없는 것 같고 법대로 하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이제 물가 조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해당 사안이 제가 민간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의 문구 확인을 좀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 문구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다시 말해서 물가 변동이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금액은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ES,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만 이전에 이제 물가 상승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규모 등의 이제 관련 자료를 남기고, 도급인, 발주처 측에다가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요청을 내용 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효 주장을 하고, 또 민간건설공사의 표준 일반 조건에 조정 요건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입증자료 갖추어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상이 결렬되면은 아까 도급인의 말처럼 법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 전에 협상 단계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점 설명드리면, 도급인이 이제 뭐 시혜적으로 기성금 빨리 주겠다, 아니면 기성금 줄게 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도급인이 요청하는 확인서나 합의서에 쉽게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뭐 최종 정산에 해당한다, 추후 증액 불가다, 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